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3개월에 한 번 돌아옵니다. 저희가 오늘 긴장하고 있는데요. 청취율 전화 조사 받으시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잘 듣고 있다 말해주십시오. 좋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열띤 토론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정치권의 속사정 뒷이야기 좀 잘 풀어내 보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의 짝꿍이죠. 박원석 전 의원은 오늘은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오늘은 조금 더 수월하게 토론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 문제로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80%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내란 혐의를 다루되 헌법상의 문제만 다룬다 이렇게 지금 팽팽한데 분위기는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나와 계신 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는 빼고 그다음에 이거 헌법상의 내란 행위만 다룬다 이 주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이거 살인죄로 탄핵을 당한다. 예. 근데 형법상 살인죄는 빼고 네. 헌법상의 살인 행위만 심사하면요. 네. 이게 제대로 심사가 됩니까? 결국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봐야 살인 행위가 노잖아요. 네. 이 말은 내란죄가 형법상으로 성립해야 네. 헌법상으로도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예. 따라서 그 헌법상 내란 행위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고 네. 차라리 뭐 계엄법 위반 행위라든지 예. 이렇게 되면 내란죄하고 계엄법 위반은 차원이 다른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전혀 동일성이 없는 예. 그러면 이게 소추 사유 변경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럴 때는 이게 재의결을 해야 된다. 예. 따라서 지금 국회 측에서 예. 형법 내란죄는 빼는데 헌법의 내란 행위는 있다. 네. 이거는 이게 말장난입니다. 예. 말장난이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재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아마 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형사재판하고 다른 게 이게 일종의 이제 징계재판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재판이거든요. 예.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건 형사법정에서 갈릴 문제고 과연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가에 예. 대해서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 그 본질에 맞게 소추 사유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네. 게 이른바 이제 이 내란죄에 대해서 형법 위반이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헌법 위반이 아닌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게 이번 소추 사유 변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본질적인 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논란을 키워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을 길게 가져가겠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이 보이고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기일을 지연시키겠다라는 예. 의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본질적인 논의를 키우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이런 겁니다. 이 국회 탄핵 소추단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이를테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던 그런 사유, 그리고 선관위를 물리적으로 점거하려고 했던 사유,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위헌적인 포고령, 이게 다 소추사유에서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만 형법 위반인지가 아니라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다투겠다라는 게 그 의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이를테면 강요죄, 뭐 뇌물죄 이런 거를 이 소추사유에 다 빼고 헌법 위반을 다뤘던 거하고 동일한 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장난이다. 시간 끌기다.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있으면 오늘 좀 더 뜨거웠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를 얘기했는데 앞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나오셔서 그때도 잘못된 거다. 헌법 위반 위주로 좀 추려서 조정했다라는 것도 권성동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이 잘못한 거고 법에 의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렇죠. 저도 이게 그럼 국회 통과할 때 네. 형법상 뭐 내란죄든 아니면 그때는 형법상 뇌물이든 이걸 이렇게 뺐어야죠. 네. 국회 통과할 때는 왜 법률 위반을 넣어놨다가 예. 헌법재판할 때 빼버리면 이게 꼼수 아니냐. 예. 제 말은 처음부터
그럼 빼야 되는 거다. 예, 예. 국회 통과할 때도 예, 예.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근데 또 그때하고 지금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요 뇌물죄하고 강요죄를 대통령의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안 받죠. 네. 따라서 이게 그 재판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내란죄잖아. 예. 내란죄는 이게 대통령의 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때는 방법이 없었고 예. 이번에는 이게 그 충분히 수사 재판이 가능하다. 예.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거 외에도 탄핵 사유가 많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블랙리스트부터 해가지고 네네. 케이지나 미르즈나 많았잖아요. 이른바 국정농단에 예. 대한 근데 부분.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그 내란 말고 뭐가 있죠? 네. 내란 말고 이게 탄핵 사유가 뭐가 있죠? 뭐 비상계엄 개헌법. 그게 예. 다 내란의 네네. 행위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따라서 이게 그 하나로 탄핵했는데 하나를 빼는 거죠. 예. 따라서는 이거는 그때하고 이게 두 가지면 전혀 다르다. 근데 문제는 이 관행은 바뀌어야 돼요. 네. 국회 통과될 때 그대로 헌재 심판해야지. 네. 그걸 이게 왜 국회 통과될 때는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범죄를 여놨다가 네. 헌재 가면 살짝 빼버리는 예. 이런 건 이게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서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조차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시시비비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시비 거는 거에 다름은 아니고요.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자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창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창조요? 저는 그거 그건 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해석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거는 재판관들의 재량의 문제다. 예. 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건 그야말로 시비에 불과하고 일주일이면 끝날 사안입니다. 예. 그 부질없는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까지 거부하면서 법치 위에 서겠다. 법 위에 서겠다. 헌법 위에 서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과연 현직 대통령이 보일 모습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정당이 보일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헌재가 알아서 할 일이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그 빨리 판단하세요. 이거부터 선결 쟁점으로 네네. 계속 이거 앞으로 뭐 나중에 탄핵 의결할 때 그때 판단하면 늦고요. 예예. 먼저 이제 그 선결 쟁점으로 네네. 과연 이제 그 소추 변경이 적법한지 안 한지 네. 이게 법에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그 공소장 변경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가 예. 공소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하고 네. 비슷하죠. 이것도 소추 의결서를 내용을 바꾸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판례는 뭐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는 변경할 수 있고 예. 기본적 사실이 다르면 이게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원래 소추안은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변경 안에는 보면 계엄법이나 계엄법의 위반이 핵심으로 처리되면 네. 그럼 이게 두 개는 저는 전혀 다르다 봐요. 내란죄를 범한 거하고 예. 단순하게 계엄의 요건을 어긴 거하고 이게 같은 기본적 사실입니까? 저는 전혀 다르다 봐요. 예. 따라서 이게 변경이 미리 불허하거나 아니면 이게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와라 이렇게 선결로 빨리 신속하게 먼저 결론 내려줘야 돼요. 헌재가. 예. 매 순간 절차마다 이렇게 의견 입장 차이가 있고 또 각자의 입장이나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어디를 들여다봐도 관련 법에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 직권남용에 의한 관련 범죄일 경우에는 직권남용 자체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팽팽합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게 참 쓸데없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에 대해서 공수처법 상에 네.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만 예.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논란은 끝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다시 이게 논란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아닌 걸 쟁점으로 만드는 네. 그런 의도라고 보고요. 예.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누구도 그 어떤 사유로도 거부하거나 네. 거기에 불응할 그런 논리적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트를 쌓고 철조망을 치고서 그거를 불응하고 거부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또 다른 내란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때문에 저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공처가요 출범할 때 그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 법에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거는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그 소추 특권 때문에 예. 수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공처가 출범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공청회를 많이 가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내란하고 외환도 넣어야 된다. 네. 왜 대통령이 대상인데 네. 대통령 수사한 건 2개밖에 없잖아요. 예. 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그때요. 예. 공처의 취지는 검찰의 그 자기 가족 감사는 예. 이런 걸 이렇게 견제하는 부패, 예. 주로 부패 문제. 예. 이래가지고 이게 그 내란 외환을 취재도 안 맞고 예. 이거는 이게 우리 수사 능력에도 안 맞다. 예.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예. 그때 내란 외환을 넣자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빼놨고요. 이제 와가지고 이게 아주 가벼운 직권남용은 아주 가벼운 죄죠. 예. 이걸 수사도 해본 것도 아니에요.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이거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게 인지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란 수사를 하다가 이게 직권남용 인지되면 그거는 가능할지 몰라요. 예. 근데 이거는 아예 직권남용이 있으니까 수사도 안 해보고 관련 사건이라고 내란까지 다 하면요. 이러면 이게 살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왜? 뭐 뭐든지 직권남용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살인도 관할이 있고 내란도 있고 뭐 다 있다. 예. 이러면 이게 무한정 확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때 공처가 출범할 때 입법 취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박 의원님? 좀 아니 해법이 있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법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네. 그 점을 감안해서 내지는 그 점까지 포함해서 이 법원이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법원의 영장주의는 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라고 네. 하면 일단 거기에 응하고 체포 적부심 절차를 밟든가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게 부당하다라면 구속 적부심이나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투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철조망을 치고 그리고 무장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거부하겠다. 네. 라는 거는 반체제 세력이나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일부 이 보수단체들이나 유튜버들이 하는 행위는 일종의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단호히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이거는 단호하게 진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실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철조망 치고 관저에서 농성하면서 버틴다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저게 과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네. 법적으로 잘못된 건 법적으로 따지면 된다. 지금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뭐 대법원의 전화합의체도 아니고 네. 근데 한 사람이 판사의 그 체포영장일 뿐인데 네.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을 신청해놨잖아요. 예. 과연 이제 그 공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네네. 헌재가 결정을 해주면 판사 한 명보다 헌재 전체 9명이 네. 권위가 있고 원래 헌법이 최고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그 공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정리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한 사람이 판사 의견도 중요하지만 헌재 9명이 빨리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봐요. 예. 제가 이거에 예. 대해서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일반 자범들도 그건 한 사람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다라고 거부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권한정의 심판이나 가처분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예. 왜 변호사들이나 왜 법률가들이 이런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안 할 겁니까? 변호사가 아닌 박원석 전 의원이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요 사항은 좀 입장이 이렇게 어떻게 팽팽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어쨌든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고 이제 뭐 사실상의 연장이 됐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긴장도 높고요. 유혈충돌도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뭐 자리를 이동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뭐 박원석 의원이 타 방송에서 하신 표현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도주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관저에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국가 원수가 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이게 국가 비밀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런 게 그 관저에 있다 없다를 뭐 저도 모르지만 네. 안다 해도 이게 그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아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저도 모르지만 네. 안다 해도 이게 말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주라니요. 이거는 이게 정당 방해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이게 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데 네네. 경호처 직원을 네. 그러면 이게 그 공수처가 네. 내란 이제 수사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네. 네. 이걸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지금 헌재가 심리할 거예요. 네. 빨리 우선 내려줘 가지고 공처가 이제 그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네. 이래 하면요 이 체포영장도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네. 불법이니까. 네. 제 말은 이게 빨리 이걸 헌재가 결론을 네. 내려주든 내려보는 거예요.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한 번 더 반복되기도 했습니다만 도주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그 체포영장 집행 당일날 대통령의 그 경호 차량이 네. 대통령의 의전 차량이 움직였다. 네네. 라는 제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다 부정하겠다. 네. 다 거부하겠다. 아마 헌재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론을 내리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당하지 않다. 예. 야당이나 최상목 등이 2명을 그 이미 임명했기 때문에 그 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공수처가 지난번에 참 잘못했는데 어제 이제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집행하겠다 얘기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요. 예. 전 국민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지만 직무가 정지된 내란죄의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에 대해서 종부분들 다 구속됐어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들 다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가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단호하게 법 집행해서 이걸 제압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BBC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탄핵된 대통령 체포하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예. 이걸 보여줘야죠. 증명해야죠.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거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가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체포 시도가 또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서 지금 앞에서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경찰 기동대나 특공대 투입을 뭐 운운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게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경찰 기동대 그 직무 범위를 보시면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이게 그 사법 경찰관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 뭐 대간첩 작전이나 대테러 작전이나 직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기동대나 네. 특공대 이거는 이게 명백한 불법이다 투입이 법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무엇보다 그게 엄청나게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거기 지금 집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육탄으로도 맞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저는 무력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 국가 공기관끼리 네. 이렇게 충돌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지금이라도 이게 자제를 하고요. 공처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냥 경찰에 수사권을 원래대로 넘기면 네. 그러면 이게 경찰이 소환했다가 안 오면 네. 그러면 이게 검찰을 경유해서 원래 중앙지법에 네. 체포영장을 받으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한 점 논란이 없는 적법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하지 않는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왜 수사를 피합니까? 근데 지금 공처에 체포에 응한다는 말은 아예 불법 수사 체계를 인정한다. 이러면 이게 우리 사법 수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네. 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이게 대통령이 지금 불응하고 있는 거지. 지금에도 이게 공처가 그 무리하게 체포 작전하면요. 어떤 에게 또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즉각 중단하고 경찰로 이게 넘겨서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네. 그렇게 한 점 논란이 없으면 대통령 출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에 대해서도 서류도 수령하지 않으면서 준비기일이 어떠니 뭐 5차까지 그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정한 게 어떠니 시비만 걸고 있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네.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거짓말에 따라서 계속 말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혹은 구속이 되거나 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쌓고 법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97년도에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네.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거기에 응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최악의 모습을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과연 이게 과연 통할 수 있겠는가? 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 통할 수 없어요. 때문에 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공권력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경호처가 경호법이 헌법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저거 그 공조본이 그 공수처와 경찰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고 당신들 다 구속하겠다. 경호처장 당신부터 체포하겠다.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위협을 막을 수는 있어도 법 집행이 위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를 체포하겠다 법위반으로 라면 그걸 막을 근거가 없어요. 네. 뿔뿔이 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보수 진영이 대통합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50%가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나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가 큰 의미는 저는 없다 봐요. 네. 이게 뭐 아주 조작 여론조사도 아니고요. 네. 그런다고 이게 100%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게 그 우리 체감 지지도만 봐도 네. 상당히 그 보수가 결집하면서 네. 대통령 지지율과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네. 그리고 이게 탄핵 반대 지지율 세 가지가 동시에 네. 올라가는 이거는 이게 그 우리가 체감으로도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 막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네. 네. 일단 이게 그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지도 의무이고 예.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 이런 거는 게 그럼 과연 공정한가 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요. 뭐 제가 보기에 요즘은 명태균 씨처럼 이게 그렇게는 못해요. 워낙 심의하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제 그 전적으로 숫자를 뭐 40이다 50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결집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요 계엄 전보다 더 올라간 거는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체포되면 결집하고 올라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아니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170석 한다, 150석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이 수치를 그것도 1년 내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 단 한 번의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고성국 씨가 의뢰한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 뭐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4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무슨 그 알리바바와 그 44인의 도둑들도 아니고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모습은 저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제는 보수의 길을 포기하고 극우의 길을 가겠다. 내란 그 동조 내지는 내란 인간 방패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냅두면 됩니다. 네. 보수의 근데 길이 고성국 씨가 의뢰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저희가 그 저희 사실 확인할 40% 수는 넣은 거는요 없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네. 사회 여론평가연구소. 고성국 씨예요. 예? 거기 주필이 고성국 씨라고요. 아시아 아, 투데이의 의뢰로 그거는 직원이지 그걸 가지고 직원이 이제 아니라 고성국 씨가 주필인데. 의뢰했다는 거는 좀 네. 개인이니까. 예, 그 사실관계는 아시아 투데이가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유보하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판단을 하지는 않겠고요. 예, 뭐 보수가 아니라 극우의 길로 가는 거지 않느냐라는 우려. 그럼 유승민 전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남 자민련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근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이게 많이 받고 있지 한 5개.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결사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 많죠. 네. 그럼 이분들에게 극자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 그러면 이게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면 거구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킨 사람은 극자 아닙니까? 제 말은 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범죄 수가 적습니까? 형량이 적습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네. 따라서 이게 그 대통령의
또 이렇게 그 지켜야 된다. 이런 데서 이게 무조건 거구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거구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원래는 이게 그 히틀러나 또는 이게 그 파시즘, 네. 무솔리니 전체주의. 예, 이런 게 거구예요. 예. 스탈린은 극자고요. 예. 아무데나 이게 우리 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저쪽을 거구 프레임은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 수호하는 사람은 전부 극자다 이러면 이게 분열되잖아요. 네네.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 의원님. 아니 서병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저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란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술 먹고서 유튜브 보면서 그 군부대한테 총 들고 국회 네. 점령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체포하라.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그것 좀 다른 거죠. 그런 논리로 아무리 지금 보수가 이재명 대표가 싫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약한 골이라 그래서 그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전 그 자민련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은 그런 극우적인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주의 예. 정당이었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늘 평행선상으로 논의가 됩니다. 저 재판도 지연되는데라는 논란이 따라다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정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이 제일 3개월 내에 끝나야 되고요. 633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 23일 날 첫 재판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저는 헌재도 일괄 지정했잖아요. 네. 5번을 네. 이런 식으로 그 일괄 지정을 해서 네. 신속하게 그 2월 말까지는 끝내주는 게 법을 지키는 거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거로 봐요. 예. 박 의원님. 아니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철조망치고서 이거는 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이다. 난 그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네. 자꾸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이른바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의 착각이다. 라고 예.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두 분이 한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술 먹고 유튜브 보다가 군대를 시켜서 이거는 박원석 의원 개인 표현이시고요. 저희 예, 의견은 제 개인 아닌. 표현입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니까 좀 부드러운데 좀 밋밋한 감도 있고 다음번에는 같이 스튜디오에서 뵙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